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연이 인사드립니다. 저의 26년간의 마음 공부 영적 수행의 자취 시리즈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26년 동안 해온 마음 공부 과정 중에서 3기 2018년에서 2023년까지의 6년 기간 중에서 앞에 절반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앞의 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기간 동안 제 안에 긍정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꽃이 활짝 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외적으로도 풍요롭고 내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광에서 인신난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제 가슴속이 꽉 차니까 제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공부 3기 과정은요, 바로 이렇게 제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따라서 제가 인생의 2막을 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2019년 1월 제니 블레이크와 1대1 세션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꿈꾸었던 코칭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꿈을 기억해낸 후에 바로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하고 굉장히 잘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냈어요. CTI 혹은 Coactive Training Institute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코칭에 대한 철학 그리고 코칭을 접근하는 방법 등이 저하고 코드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기간은 한 1년 정도 들고 수업료가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코칭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듣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오후에 등록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느 날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저의 예전 상사였던 분이 자신이 현재 있는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저보고 맡아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코칭 수업을 들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새 업무를 시작하면 바빠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제안하신 새 업무가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 봐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새 업무를 택하라는 가슴의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오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날도 그 말이 들리자 큰 저항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즉, 코칭 수업은 일단 연기하고 예전 상사가 저한테 제안한 새 업무를 수락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새 업무를 시작한 저는요, 그 이후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숨가쁘게 바쁜 날들을 보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어요. 역시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 손해볼 게 없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값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렇게 새 업무를 시작한 지 한 1년 남짓 지난 2019년 4월 초에 업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코칭 수업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전해에 찾아놓았던 CTI 수업을 다시 듣기로 등록을 딱 하고 4월 말에 첫 수업이 시작되는 일정을 잡았어요. 몇 주 뒤에 캐나다의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열린 3일간의 첫 트레이닝에 참여를 했어요. 수업을 마쳐갈 즈음에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소감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고 또 무섭게까지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첫 발을 내딘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 1년 동안 코칭 교육 과정을 다 마쳤어요. 코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실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코칭 실습 100시간도 다 채워서 2020년 6월에는 국제 코치 연합이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코치 자격증도 획득했어요. 이 모든 것을 물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했죠.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하면 할수록 코칭에 대한 저의 사랑은 점점 커져 갔고요. 그럴수록
제가 GM을 하루라도 빨리 퇴직해서 코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꿈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뜻을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며칠 뒤에 남편이 비장한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 일이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원하면 해야지. 대신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사실은 제가 그때 회사에서 수억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더 일한 후에 퇴직을 할 경우에 저희 부부는 남들이 너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바로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제가 1998 년에 MBA 하겠다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도 사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훌쩍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게 없었던 30 살에 훌훌 버리고 오는 것과 달리 이때는 참 잃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는지 제가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 일과 코칭 일을 계속 병행하는 게 정말 너무 힘겹다라고 느껴질 즈음에 제 마음의 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21일 동안 108 배의 절수련, 108 배의 정성 수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어느 날 108 배의 정성 수련을 새벽에 시작하게 됐어요. 예쁜 상에 초도 켜 놓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명상 음악도 틀어 놓고 108 배를 정성스럽게 해 나가는 중에 제 마음속 소음들이 차츰차츰 가라앉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딱 일주일 되던 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슴속에서 큰 덩어리 같은 울음이 꺽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을 신호 삼아서 제가 길게는 아니고 한 1-2분 정도 아주 엉엉 소리 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슴이 쫙 트이고 마음에 어떤 평화로움이 찾아오면서 제 가슴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야, 때가 됐어. 이제 회사 그만두자." 이런 소리가요. 다음 해 2월 말에 퇴직을 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천천히 퇴직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4 개월 동안 준비를 잘 마치고 드디어 2021년 2월 28일 제가 상사에게 저의 퇴직 의사를 알려드렸어요. 그때 코비드 기간이어서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코칭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라는 퇴직 사유도 말씀을 당연히 드렸죠. 저와 통화를 마친 후에 제 상사가 인사부하고 바로 상의를 해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회사에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 또한 코칭 사업을 혼자 처음에 해 나가기가 위험 부담이 크니까 저에게 회사에 적을 두고 일을 하되 회사에서는 제가 코칭 일을 제대로 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창의적인 제안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윈윈 해결책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사실 귀가 솔깃해서 제안을 받아들일까 잠깐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딱 잠들려고 누웠는데 제 가슴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야, 떠날 때야. 이제 미련 없이 그냥 떠나자." 이렇게요. 다음 날 저의 상사와 인사부 임원에게 저의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퇴사를 결정한 거는 코칭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젯밤에 저에게 주신 정말 고마운 제안을 듣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처럼 저를 너무나 보호해 주는 회사라는 안전망에서 독립할 수 있는 용기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두 분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코칭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라는 축원을 주시면서 저의 뜻을 기꺼이 받아주셨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제가 회사를 정식으로 퇴사하고 그때부터 제가 솔로 엔터프레너 1인 기업가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한 거죠. 1인 기업가로서 중요한 게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코칭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제 이름을 알릴 것인지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름을 빨리 알리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요. 제 가슴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서 멀리 길게 보면서 천천히 나가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런 저의 생각을 반영해서 웹사이트도 만들고 인스타그램도 시작하고 또 영상 촬영이나 편집 방법 이런 걸 배워서 그해 여름에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 론칭을 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제가 코칭에 발을 디딘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코칭 경험이 늘어가면서 저의 자신감도 점점 늘어갔답니다. 이렇게 코칭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제 가슴속에서 또 새로운 원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의 에너지를 크게 키움으로써 코칭을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원함이었어요. 이 시기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때 마음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시기에는 제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커다란 양적, 질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이사항은요. 제가 명상이나 일기쓰기처럼 혼자 하는 수행들을 드디어 이 시기에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됐던 게 이 시기 들어서는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명상은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일 넘게, 그리고 일기 쓰기는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역시 한 2000일 가깝게 하루하루 실행을 해오고 있답니다. 이 시기에는 그전 10년 동안 제가 푹 빠져 있던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읽거나 CD를 듣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대신 코칭이나 힐링 또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 시기에 추가한 중요한 마음 공부 방법이 있는데 1대1로 코치에게서 코칭을 받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제가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명상하고 혼자서만 성찰하는 방법에 의존을 해왔다면은요. 1대1 코칭을 통해서 저 혼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제 내면의 세계를 발견함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마음 공부 3기 시절에 나머지 절반 얘기 드릴게요. 제 에너지를 좀 더 키우고 싶었던 저의 가슴의 원함을 따라서 제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